안녕하세요. 사주마녀입니다. 2024년 갑진년, 미리 보는 갑진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일간별로 볼 거니까 재미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주가 8글자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간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사주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갑목일간이라고 치면은 8글자가 오죠. 일간을 포함해서.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사주다. 나의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간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뭐 맞다, 안 맞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일간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재미 참고 정도.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 갑진이 왔는데 용의 해가 왔죠. 이제 푸른 이 갑목이 왔으니까 아마도 청룡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갑목이 이제 목이잖아요, 그죠? 이 갑목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진토예요. 그럼 진토를 만났으니까 이 갑목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겠죠. 잘 자란다. 그러면은 내가 일간별로 이 갑목이 어떤 십성으로 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진토가 땅이잖아요. 흙. 그러면 이 갑목은 이렇게 땅에서 씨앗을 뚫고 지금 천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보드랍게 올라오진 않겠죠. 왜냐면은 좋은 땅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팍 주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는 이 갑목이 되게 이제 발현율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죠. 기세가 등등해진다던가 어떤 십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진토를 만난 갑목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로 이제 상승을 잘 할 수 있겠죠.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년입니다. 이제 갑목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이제 진토를 만나서 그렇죠. 목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 갑목이라는 성정 자체가 위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진토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현율이 높겠다. 음, 내 주관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낸데, 뭐, 또는 그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십성이 예를 들어서 뭐 상관이다, 뭐 식상이다, 또는 뭐 재성이다, 관성이다. 여러 십성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비거분이다.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면 내 일간에 맞춰서 십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식상이 갑목인 사람은 이 식상 활동을 굉장히 팍 하고 터뜨리면서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재성이고 누군가는 관성이고 누군가는 인성이고 누군가에게는 비겁이 되겠죠. 이게 내 주관만 믿고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이제 이 발현시키고자 하는 게 거기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준비가 좀 미약하다. 그러면 마음만 급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갑목 한번 보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이 갑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같은 비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도 갑목인데 같은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어깨가 나란하겠죠. 그러면 내가 더 나아가고 싶은, 내가 더 나서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더 밀어붙여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또는 내 생각, 내 목적,
이것만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견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진토를 깔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간목은 요번에 나랑 뭐 팀을 꾸려서 같이 하든 내 주변에 있는 그 상대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나 알겠어.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로 가는 게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목이 이제 간목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나와 동등하거나 나와 비등비등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진토를 깔고 왔기 때문에 얘가 힘이 있는 비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토가 임묘지죠. 그게 뭘 임묘시키냐? 지금 이제 신금하고 임수를 임묘시킵니다. 그러면은 정관을 임묘시키고 편인을 임묘시키죠.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직장 글자를 직장 관련 또는 계약 관련 관계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내가 그거를 취득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짧게 짧게 할게요. 간목은 그동안 준비했던 일에 가닥이 잡히면서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간 해온 일이기 때문에 노련하게 대응하거나 염두했던 방향성이라서 빠른 대처 그리고 빠른 실행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받쳐주죠.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이라던가 상황, 위치, 나의 입장 그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이제 이 환경이 아주 다른 곳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A라는 영역 안에서 이제 환경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독 행위보다는 주변 환경에 협조하거나 동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비견이 진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높다. 상대가 나를 이끌려고 한다거나 상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추진력을 갖췄는데 상대가 그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진토를 또 깔고 있으니 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내 목적을 너무 밀어붙이려고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변 상황, 상대한테 협조적으로 나가야 되고 동조를 해야지만이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간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을목입니다. 을목. 을목이 갑진년을 만났어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겁재가 진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겁재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이 을목한테도 이제 이 진토가 임묘지기 때문에 임수하고 신금을 임묘시키죠. 임수는 임수는 이 을목한테 정인이 되고요. 신금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사실 이 을목을 잘 다룰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목에게는 편관이기 때문에 어렵다, 까다롭다. 근데 이제 임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나가는 게 좀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나가는 게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수월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을목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만만찮은 겁재를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 진짜 허리띠 쫄라매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토 정제를 만났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나의 정제는 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겁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정제에 대한 욕심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겁재가 가지고 온 정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팀이 조성되거나 조직이 형성될 수 있어요.
같은 분야나 영역이 함께 할 조직원이죠. 팀원이고, 그게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했더라도 몫이 작아요. 왜냐면 정제는 겁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쟁탈을 하죠.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다. 혹은 또 뺏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 몫이 작아요. 그게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제를 위해서 같이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두머리가 되기는 힘들고 앞에서 끌면 내가 밀고 앞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는 서포트라든가 지원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이 된다. 그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 팀워크가 잘 발현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결과물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미 겁재가 지금 달고 온 정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제라 하더라도. 음. 그래서 치열한 경쟁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는 진짜 말 그대로 내 거죠. 근데 편제는 사실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죠? 편제는 우리의 것인데 정제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정제를 봤으니 당연히 내 것, 내 욕심이 나죠. 내가 노력한 내 보상이니까. 근데 이제 겁제가 진짜 힘을 받은 그런 겁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을목은 2024년 갑진년이 좀 경쟁이 치열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을목 여기까지 할게요. 병화입니다. 병화는 갑진년이 오면 지금 편인 식신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으로 조성될 수도 있고 내가 의욕이 그만큼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인이 지금 식신을 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편인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치우친다, 치우친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진토가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죠. 임수, 그 다음에 신금이죠. 임수하고 이 신금하고 임수가 정제 편관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창고로 넣었으니까 재성을 창고로 넣은 상태잖아요. 지금 이 인묘가 창고도 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진짜 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육친으로 보게 되면 그 십성이 묘로 들어가게 되니까 뭐 아픈 일이 생긴다던가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일, 뭐 큰일이 벌어진다라든가 하여간에 근심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창고로 보게 되면 내가 정제를 묘지에 넣었으니까 내 창고에 넣는다. 돈을 내가 모아온 여태까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 재성을 창고에다 넣었으니까 내가 어떤 안정감은 좀 들 수 있고 그 정제는 또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제는 진짜 내 거죠. 내 거. 근데 이제 편제는 우리의 것이잖아요. 우리 것. 근데 이제 정제가 내 거다 보니까 이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저축을 한다던가 아낀다던가 약간 좀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랄까요? 아니면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관이 묘지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또 이제 아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로 신경 쓸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병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 진토라는 것이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환경하고 달라지는 환경이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기존에 내가 A라는 회사에 있었다. 기존에 내가 A라는 공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걸 다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정리하고 B라는 곳으로 간다던가 B라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뭐 또는 장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육친 관계에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 말이에요. 그죠? 특수하고 좀 특이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인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편인에 지금 되게 잘 자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편인의 이제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하고 특이한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허가에 대한 관심 또는 배움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교육 관련 연관성 있는 교육, 배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배우려고 하는 환경도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정보 흐름, 이 대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생화가 됐기 때문에 이 병화 입장에서는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진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내가 준비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치면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조금 열악해도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목적이 있으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적 성장, 발전,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조금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하고 특이한 분야에 관심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때가 좋을 수 있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빠져서 연구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병화가 다 그런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병화는 연구직에 그 어떤 공간에 틀어박혀서 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던가 좀 돌아다닌다던가 그런 일이 좀 맞는 직업이죠. 만약에 직업을 굳이 이제 따진다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가 이 병화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병화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주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감만 가지고 본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정화입니다. 정화는 갑진년에 이제 정인 상관이 왔어요. 지금 이 정화 입장에서도 이제 목생활을 하죠. 정화는 지금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할 일이 생겼다. 이게 진토가 이 정인을 굉장히 지금 생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잘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인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거나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묘가 신금하고 임수죠. 정한테는 이 신금이 편제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정관이에요. 정화 입장에서 보자면 편제가 묘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수확이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할까요? 그냥 수학이라고 할게요. 내가 걷어들이는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어떤 노고가 이 편재성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지는 진짜 말 그대로 육친으로 보자면 진짜 묘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십성면에서 보자면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렇게 보자면 진짜 창고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편제를 이 편제 이 재성을 만약에 진짜 재물로 본다면 창고에다가 내가 이제 담아 놓는 것이고 내가 육친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성이 묘지다. 그러면은 내가 한 자리를 꿰찰 수도 있어요. 한 자리를 꿰찰 수도 있고 또 연애운도 생길 수도 있겠죠. 연애운. 이게 지금 상관이 왔잖아요. 식상이 오게 되면 그 연애운이 발동을 하죠. 연애기 연애기 아니고 연애입니다. 연애운이 상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결혼 운도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내가 현장에서 실습을 했다면 그 실습한 것 또는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의 어떤 자격을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뭔가 뿌린 게 있다면 이번에는 그거를 걷어들일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죠. 기존과 다르게 노련미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실습을 했고 배우는 입장이었고 경험한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적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련미가 좀 생깁니다. 기존과 다른 환경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미 다 배웠던 것, 내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진이라던가 내 입장 또는 관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인이 너무 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는 등의 어떤 속도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고, 수고에 대한 인정이 오고 성과급을 이제 받을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무토입니다. 무토가 갑진을 봤어요. 이 편관이 나를 굉장히 극하는 이제 십성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관, 이 간목은 굉장히 힘이 강해진 편관입니다. 이제 진토를 깔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좀 강해지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간목은 이 술토도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뜨거운 토니까. 뜨거운 토는 이 간목이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토한테는 이 간목이 그렇게 이제 편하지는 않은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진토를 깔고 온 간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격하다거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다할 수가 없어요. 뭐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게 어렵다.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토는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죠. 묘지에. 이게 신금이랑 임수입니다. 무토한테 이 신금은 상관이 되고요. 임수는 편제가 됩니다. 이 상관 편제가 묘지로 왔어요. 그렇다면 자식 문제, 여자분이라면 이 상관이 자식인 거예요. 자식 문제로 신경 쓸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편제가 묘지다.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뭐 걱정거리, 근심, 이제 부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편제는 또 재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재물을 묘지는 육친으로 보면 글자가 육친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묘지가 될 수 있고 십성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이 묘지가 창고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가 이 편재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내 창고에 집어넣겠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부친을 묘지로 집어넣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낯선 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얘가 이제 첫 목이고 뭐 봄이고 시작이고 처음이다, 새거다, 어리다 한다 하더라도 무토는 나무를 심는 땅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를 이제 심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A라는 환경에서 완전 B라는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A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A 안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이 안에서 변경 또는 창업, 개업, 기존의 업무의 어떤 분업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분업화가 세분화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업종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업종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 업종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바꿔보자, 또는 개발 업종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은 기존과 다른 업종에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던가 내가 전공했던 뭐 예를 들면은 내 전공 분야가 만약에 전기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전기 쪽에서도 소프트가 있고 하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학에, 전기공학에, 전기전자공학 이런 데에 내가 기존에는 소프트를 담당했다면 이번에는 하드로 가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생 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처음 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관이 신생 기업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신생 기업에 내가 입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환경의 변화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자분이라 치면은 나를 굉장히 극하는, 요구사항이 좀 많은 그런 이제 남편의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서로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은 그런 이제 관을 내가 옆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토는 동업을 한다던가 공동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간목이 이제 처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에 하던 업종 내에서 기존에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 경험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관이 들어오고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던가 공동 투자를 해서 또 비견이 왔잖아요. 진토가 내가 받쳐주는 거니까 내가 동업을 하거나 공동 투자를 하거나 그 팀을 조성하는 데 같은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진토라는 것이 이제 화려함을 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개살도 있죠. 이렇게 화려함을 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거 아니면 바뀌는, 기존과 다른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음, 또는 예전에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던 일, 또는 예전에 한번 접해봤다가 뭐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덮어뒀다가 요번에 어떤 기회가 와서 내가 그럼 그걸 해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나 대세에 적극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이성운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연상 연하 커플, 격차가 심한 커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토는 여기까지 할게요. 기토입니다. 기토가 지금 갑진해를 맞이했어요. 정관의 겁재에 왔죠. 이게 이제 기토하고 갑목은 이제 갑기합을 합니다. 갑기합을 했고 또 이 갑목이
이제 뭐 처음이 될 수도 있겠고, 봄이 될 수도 있겠고,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어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진토는 임묘를 하죠. 뭘 임묘시키냐? 신금과 임수를 임묘시킵니다. 그리고 이 간목은 지금 진토를 깔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목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좀 많은, 어쨌거나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관성은 나를 극하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임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신금과 임수가 이제 묘지에 있어요. 신금은 식신이고 임수는 정제입니다. 식신이 묘지에 가 있다. 그러면 자식 관련된 일, 이래 신경 쓸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자식을 멀리 좀 떨어뜨려 보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자식의 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든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신경 쓸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지금 묘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은 남녀 모두에게 부친이기도 하죠. 물론 재물이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여자기도 하죠. 만약에 이 기토가 이제 남자분이다. 그러면 아내의 일로 신경 쓸 일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음, 금전, 재물이라고 하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묘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글자를 색깔을 이 묘지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묘지가 될 수도 있고요. 십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창고의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정제를 내가 묘지에 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내가 부친을 또는 아내를 이제 묘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아무래도 생기겠죠. 뭐 아내 일로, 배우자 일로 또는 부친의 일로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정제는 말 그대로 내 겁니다. 내 거. 재성 중에 편제는 우리 것이죠. 근데 정제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 내 창고로, 내 창고로, 뭐 금고가 되겠죠. 창고로 내가 그 돈을 이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정관이 겁재를 들고 왔어요. 겁재는 겁재가 오게 되면 내 돈을 내가 다 가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제는 내 건데 비겁이 이렇게 왕하게 들어와 버리면 내가 내 거를 다 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생기업 또는 인재 양성팀, 인간관계의 매칭, 그런 것들과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요번 한 해는, 2024년 한 해에는 새 인연의 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자분이라면 이 간목이 이제 정관으로 왔으니까, 뭐 결혼운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남자 운, 배우자 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미 갖춰진 일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수습한다던가 보완한다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받을 일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수정해라, 뭐 이러면서 수습, 사후 관리, 보완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과거에 덮어뒀던 문제 또는 사안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파디비고 덮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직장 환경의 어떤 상호라던가 간판 또는 업종이 변경이 되거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이라든가 소개 등으로 입사도 가능하죠. 누군가의 소개로 야야 우리 그쪽에 같이 가볼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좋다 나쁘다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중간에 매개자가 생길 수 있다. 누군가의 소개나 알선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업이라든가 이성운 또는 결혼운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이제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내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예를 든 건데 내가 직장인이었다. 근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내가 들어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직장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환경에 의해서. 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주도성보다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면은 그 환경에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여기까지 할게요. 경금입니다. 경금이 갑진을 만났어요. 이제 갑목이 굉장히 성장을 잘할 수 있죠. 그게 편제를 만났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뭐 재물이다 이렇게 봅시다. 재물, 큰 재물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편인을 깔고 왔어요. 그게 이제 그것만 눈에 보일 수 있죠. 아,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경금이 이 갑목을, 이렇게 큰 갑목을, 이제 극하려면, 이제 취하려면 이 경금이 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기토 같다. 그죠? 글자가. 근 또는 뿌리.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갑목을 내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는 우리 것이죠. 이제 정제는 내 것이다. 근데 지금 편제가 온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내가 다 취하기는 어렵다. 우리 거다. 왜? 재물이 크니까 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금 입장에서는 근이라든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겁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이 편제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제가 작은 편제는 아니죠. 진토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고 큰 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이 재물을 취하고 싶은데 어, 뿌리가 없거나 근이 약하면 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좀 있어줘야 된다, 받쳐줘야 된다. 그래야지 편제를 취할 수가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겁이 있게 되면 다 말하자면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야 되죠. 네 4분의 1, 너 뭐 4분의 1 그러면서 이렇게 다 나눠야 된다.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편제를 취함에 있어서 힘은 진짜 편제만큼 내가 쓰는 거죠. 아, 나 힘, 뭐 진짜 기세등등하게. 근데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근이라든가 뿌리가 받쳐줬기 때문에 나온 거다. 취하게 되면. 그런데 크게 취하기는 했는데 이제 완성도는 참 높였는데 이제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토가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금이랑 임수죠. 신금이랑 임수가 이렇게 묘지에 와 있습니다. 묘라고 하는 거는 육친으로 육친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묘지가 되죠. 근데 이제 십성 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창고의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겁재는 이제 주변인이라던가 내가 나와 같이 하는 어떤 상대, 대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뭐 도모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취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하진 않겠구나. 누구랑 같이 동조를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식신은 묘지입니다. 식신은 어떤 그 뭐 감정이 될 수도 있겠고 감수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묘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좀 아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제를 바라보는 거는 정량적인 거, 편제를 바라보는 거는 정성적인 거죠. 그래서 정량적인 거는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뭐 100이다, 120이다 이렇게 사이즈가 나올 수 있지만 정성적인 거는 대충 200인 것 같아. 대충 100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감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제는 좀 정확한 거고, 편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게 이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신이 묘지로 들어왔으니까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신이 묘지다. 그러면은 육친적으로 봤을 적에는, 육친적으로 보게 되면 내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 자녀.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그죠? 자녀. 또는 나의 어떤 몸.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묘지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건강. 건강 관리에 우선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좀 관건입니다. 이게 무조건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확장성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마음에 드는 것 또는 일, 이성운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경금이 남자분이다. 글자가 이 글자는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만약에 이 경금이 남자다. 그러면은 지금 재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아, 저거다. 이제 큰 재물. 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좀 과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자다 치면은 이 여자를 취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여자니까 진토를 깔고 왔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다라면 진짜 뭐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뭐 쪼개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림의 떡처럼 내가 이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냥 뭐 남사친, 여사친이 되는 존재로 그냥 만인의 연인으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음, 이성운이 상승하죠. 충분히 쟁취는 가능합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여자로 본다면은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어떤 뭐 행위를 하겠죠. 그게 이제 이성운이 상승을 했고 충분히 쟁취가 가능할라 치면은 이제 식상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식상. 근데 지금 보면은 식신이 묘지에 가 있고 상관이 양지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죠? 퍼주거나 또는 어, 퍼주는 형태 또는 받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노력하면 얻는 것도 있겠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독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욕심이 좀 과해질 수는 있죠. 욕심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집요하게 이제 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잃는다. 왜?
이 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좀 있어줘야 되죠. 아니면 인성이 좀 있어주거나, 그죠? 적당한 선과 거리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이 있으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경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신금입니다. 신금이 갑진을 만났어요. 신금이 지금 정제 정인을 받죠. 이 정제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확실한 정제죠. 정제는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내 거. 글자가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편제는 우리 것이라 치면은 이 정제는 내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제에 대한 정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쓰려고 하죠. 물론 사주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편제와 정제를 그렇게 나누다 보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편제를 가진 사람은 이제 쉽게 걷어들인 거죠. 편제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져온 거니까 쉽게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쉽게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제는 내가 올인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임해서 내가 얻은 거고 쟁취한 거기 때문에 쉽게 쓰지를 않아요. 허투루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편제는 약간 감성적인 감정파들이 좀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진짜 10원도 안 쓰려고 하는 게 편제죠. 근데 정제는 기분 나빠도 내가 그 물건이 기분 나빠도 어쨌거나 그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낸다라는 거예요. 참 요런 문제라기보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신금이 지금 간목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극을 하죠. 신금이 재성을 봤으니까 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간목이 굉장히 큰 간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다루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진토가 와서 얘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크겠어요. 신금은 작은 면도날이기도 하고 작은 칼날인데 이 큰 나무를 어느 천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콕콕콕콕 파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물이기는 하고 확실한 내 정제기는 한데 내가 가지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얻는 것은 있다. 조금씩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에게 이 진토는 임묘시키는 글자죠. 임묘가 신금과 임수를 임묘시킵니다. 신금한테 이 임수는 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비견이죠. 그렇다면 이 상관은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뭐 발현, 표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정인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정인으로 한번 이렇게 좀 걸러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라서 좀 똑똑하다. 어, 자, 똑똑하다. 편인을 걸러서 나온 게 아니라 정인을 걸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지금 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묘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운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신변의 변화, 신변의 변화 또는 신분의 변화 요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있죠. 이렇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파고들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제가 왔고 정인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다.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정제는 글자를
이 색으로 할까요? 정제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정제는 정량적인 거죠. 편제는 정성적인 거죠. 정제가 정량적이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딱 정해진 거예요.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또는 뭐 1개면 1개,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다. 편제는 그렇지 않죠. 한 150개, 딱 150개인데, 근데 그거를 한 반올림 해가지고 한 170, 80개 정도 된다. 또는 200 정도 된다. 뭐, 한 100개 조금 넘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정제는 150이면 딱 150이다, 120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꼼꼼하고 깐깐하게 파고들어서 잘잘못이라든가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수 있다.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체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극인 구조기 때문에 지금 제극인이잖아요. 문서운, 관계운, 거래운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신변의 변화라든가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견이 묘지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힘들다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간에 노력했던 어떤 정제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 결과물, 보상 혹은 대가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끌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끌어안고 안 놔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꼼꼼하고 깐깐한 거죠. 사주에 비겁이 또 있게 되면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임수입니다. 임수는 갑진이 왔죠. 임수가 보기에는 이 갑목이 굉장히 이제 신선합니다. 그리고 식신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기복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식신하고 편관이 왔습니다. 어, 이제 편관이 이렇게 왔는데 조금 억눌러야 되죠.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던가 약간 억누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지금 편관이 진토가 이 간목을 굉장히 잘 발현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신 활동이 굉장히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행동이라던가 내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죠. 임묘시키는 게 신금과 임수입니다. 신금은 정인이고 임수는 비견이에요. 정인은 이제 뭐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문서가 되기도 하겠죠. 만약에 이제 묘지 이렇게 왔으니까 만약에 육친 관계로 보자면 진짜 묘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십성, 사회적으로 보자면 창고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인으로 보자면 엄마니까 엄마 관련해서, 모친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친 관련해서. 그리고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문서든지 간에 뭐 문서를 취득하는 그런 운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견이 묘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떤 신변, 어, 내 어떤 신변 또는 신분, 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존하고. 이 진토는 변화의 운이잖아요. 기존과 지금 현재와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기존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입장이 바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상황, 일, 어떤 것, 그것들을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우리 집에 막 구석구석에 이제 먼지가 좀 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싹 다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정리정돈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염두했던 징조들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갑목이 이 임수가 봤을 적에는 신선하고 어린 것이고 싹이고 봄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임수는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거겠어요. 그런데 앞전에 이미 이제 계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묘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염두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징조들,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아주 처음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식신으로 간목이 왔고 진토가 지금 간목을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감정이 어, 욱하고 이렇게 들쑥했다가 또 쑥 내려갔다. 그런 어떤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현상의 변화 또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같이 오죠. 기존과 다른 환경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위치로 전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환경에서 B라는 환경으로 이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맡거나 또는 기존과 다른 행동이나 방식으로 일임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계묘년에 이 묘목이 있었고 묘목이 지금 천간 24년도에 천간으로 투출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징조는 있었고 염두는 했던 거지만 내가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묘목일 때는 이 임수가 계묘일 때는 이 묘가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있었잖아. 그 이제 생각만 했던 거지. 근데 이제 24년도가 오면서 이제 갑진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천간으로 이제 투출을 했잖아요. 이 갑목이 식신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실행률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임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개수입니다. 개수가 갑진을 봤어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하던 겁니다. 이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존에 갈고 닦은 거라든가 기존의 그런 현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조금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관, 경관을 했죠, 지금. 어, 상관, 경관을 했다라는 소리는 상관적인 기질이 이 상관이 관을 봤다, 이 정관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관은 어떻게 보면은 꼰대스럽죠. 꼰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정적인 거, 부당한 거를 이가 이제 본 거예요. 기존 상황이 아예 바뀌어서 그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오던 거, 기존과 동일한 거. 여기서 지금 이제 경관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상관이 위로 떴기 때문에 자꾸 표출을 하려고 해요. 그죠? 표출을 하면 안 되죠. 표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개수가 진토를 만났으니 이 진토는 임묘시키는 글자가 있죠. 신금과 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금과 임수, 편인과 겁재예요. 편인을 내가 묘지에 넣었고 겁재를 묘지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상관, 경관이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눈의 가시라든가 약간 좀 불만이 생길 만한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겁재가 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든가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정관은 우리가 좋은 십성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다 정관을 쫓죠. 관성을 쫓잖아요. 인간들이. 그게 이제 물론 정관을 쫓고 그 다음에
정제를 쫓고 그러죠. 재성을 쫓고 그러죠. 정관이 와 있고 양지기 때문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반가워요. 나쁘진 않아요. 진토를 이 개수가 처음 본 거는 아닙니다. 이, 이 진토 안에도 을개무가 있죠. 그래서 이 개수 입장에서는 완전 새롭다. 뭐 처음 보는 거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 묘지에 와 있다. 그러면은 모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모친에 대한 불만, 상관 경관을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목표라던가 목적의 가닥이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내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상황적인 면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관점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이런 관점이었는데, 저건 잘못됐다. 이거는 좋은데? 이러면서 내 관점도 방향성이 이제 나뉠 수가 있죠. 가닥을 잡을 수 있죠. 개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이 아니라 누가 됐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죠. 하나를 잡으려 그러면은 이쪽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저것도 잡아야 되니까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못 잡죠. 그러면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관 경관을 해서 눈의 가시라던가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정관의 힘을 내가 이제 그 정관의 관리라던가 정관의 안정감 안에서 내가 그냥 케어받고 있거나 내가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보장받고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상이라든가 일 또는 어떤 것 등의 불합리함을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간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거 불합리한 거다라고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 뭐 간목이 됐던 뭐 신금이 됐던 뭐 다른 사람 입장에 다른 일간님들 입장에서는 타당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배려를 해야 내가 양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동조하고 협조를 하는 게 이번 한 해를 좀 부드럽게 또는 처세술 있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천간의 10글자를 대략적으로 조금 무시를 하고 건너뛰고 인묘되는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좀 했습니다. 지금 10월인데요. 10월 중순이죠. 지금부터라도 그 갑진년을 이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빠르게 올려봅니다. 나름대로는 빠르게 올려보는 거예요. 네. 갑진년, 미리 보는 갑진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